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책인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유명한 로알드 달님의 마틸다입니다. 저는 그 넷플릭스로 2022년 12월에 영화로 나온 뮤지컬 마틸다를 먼저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한글 개정판을 읽고 그 다음으로 원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23년 1월 1일에 한글 뮤지컬 마틸다를 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 개정판에 있는 옹기니 김난령 선생님이 쓰신 옹기니의 말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로알드 달이 마틸다에서 전하는 세 가지 메시지. 마틸다는 로알드 달이 세상을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아동 장편 소설입니다. 1988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 어린이와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영화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2012년 미국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이 주관하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아동문학 100선 중 30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틸다가 세대를 넘어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물론 이야기가 재밌어서겠지만 단순히 그 이유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로알드 달이 말했다시피 마틸다는 작가가 가장 힘들게 쓴 작품입니다. 처음 쓴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절반 이상을 처음부터 다시 쓴 유일한 작품이지요. 천재 이야기꾼이라 불리는 로알드 달이 절반 이상의 내용을 다시 쓰면서까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노년에 접어들어 손자를 열어둔 로알드 달 할아버지는 마틸다라는 작은 소녀를 통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며 다시금 찬찬히 마틸다를 살필 기회가 있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책의 미덕. 워무드 씨 가족은 모두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각자 무릎에 음식을 놓고 TV 식사를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전자레인지에 익혀 먹는 즉석식품이 다였죠. 마틸다가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하는 대신 식탁에 가서 책을 읽으며 저녁을 먹어도 되냐고 묻자 아빠 워무드 씨는 험악한 표정으로 마틸다에게 핀잔을 줍니다. 어느 날 마틸다가 거실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독서에 빠져 있을 때 귀가한 워무드 씨는 텔레비전 소리를 왕왕 울리도록 틀어 마틸다의 독서를 방해합니다. 그래도 마틸다가 계속 책을 읽자 워무드 씨는 괜스레 부하를 내며 마틸다가 읽는 책이 쓰레기라며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이러한 장면은 세계 아동문학계의 거장인 로알드 달이 당시에 느꼈던 심각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사실 TV 식사는 로알드 달이 마틸다를 쓰던 1980년대 영국의 보통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TV가 휴대전화로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요. 1980년대 텔레비전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부분 가정에는 TV가 있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MTV와 같은 케이블 채널이 유행했었죠. 로알드 달은 TV가 책보다 더 인기를 누릴까봐 걱정했고 진짜로 책이 사라지지 않을까 무척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의 미덕과 독서가 주는 이점에 대해 알려주는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로알드 달은 독서의 미덕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틸다는 책을 읽으면서 엄마 아빠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떴다. 만약 엄마 아빠가 디킨스나 키플링의 책을 조금이라도 읽는다면 인생에는 사람을 속이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이 책에는 많은 고전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니콜라스 니클비와 올리버 트위스트,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토머스 하디의 테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존 스타인백의 붉은 망아지 등등. 로알드 달은 세계 문학사의 길이 빛날
주옥 같은 명작들을 마틸다와 도서관 사서인 펠프스 여사와 한희 선생님의 입을 통해 소개해 줍니다. 이른바 로알드 달의 권장 도서 목록이죠. 둘째,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일각에서는 로알드 달이 쓴 어린이 책의 어두운 측면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로알드 달의 첫 번째 아동 장편 소설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가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자 일부 성인 독자들은 무척 신난해했습니다. 고아소년 제임스가 사악한 두 고모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탈출 과정에서 못된 두 고모는 문자 그대로 납작하고 얄팍하게 짓뭉개집니다. 일부 어른들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설정이 베스트셀러 동화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요소였던 겁니다. 그 이후 발표된 약 15권의 장편에서도 일부 어른들의 상식에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어두운 요소들이 넘쳐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벌레를 먹이고, 어린 아이들이 거인에게 잡아먹히거나, 대머리에 손톱과 발가락이 없는 마녀들에 의해 쥐로 변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마틸다에 이르러 헉소리 날 정도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전까지의 작품들은 불특정한 시공간적 배경, 동물 캐릭터 같은 판타지적 요소가 일종의 심리적 완충제 역할을 했지만, 마틸다는 로알드 달이 실제로 살았던 버킹엄셔의 작은 마을과 적나라한 학교를 배경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틸다가 어른들과 아이들을 극단적인 대결 국문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를 본 아이는 어른들에 대한 적개심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알드 달 연구자 대부분은 이런 어두운 측면이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예컨대 악의 화신 트런치불 교장을 로알드 달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기숙학교에서 겪었던 많은 폭력과 불합리한 처벌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른과 아이의 대결로 해석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른과 아이는 강자와 약자, 불의와 정의, 폐쇄성과 개방성,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세력을 상징하며,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어른과 아이의 대결이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에 관한 것으로 읽을 수 있죠. 다윗팀의 대표 선수는 물론 마틸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곳곳에서 불의의 골리앗과 대결을 펼치는 작은 다윗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런치불 교장의 속바지에 강력한 박피제를 뿌린 호텐시아, 트런치불 교장이 마실 물병에 도롱뇽을 집어넣은 라벤더, 그리고 무엇보다 교장의 초콜릿 케이크를 훔쳐 먹은 별로 지름이 50cm나 되는 초콜릿 케이크를 모두 먹어치워야 했던 브루스 보그트로터 등 작은 다윗들은 더럽고 불친절하고 심술궂은 사탕 가게 주인을 혼내주려고 사탕함 속에 죽은 쥐 한 마리를 몰래 넣었던 장난꾸러기 소년 로알드 달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알드 달의 어릴 적 모습이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투영된 셈이죠. 불합리한 억압과 폭력이 난무했던 학창시절, 로알드 달은 짓궂은 장난으로 어린이다운 복수를 하며 힘든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모르죠. 로알드 달은 그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마틸다는 자기에게 계속해서 무식하다느니 멍청하다느니 소리를 내는 엄마 아빠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기는 무식하지도 멍청하지도 않은데 말이다. 마음속 분노가 점점 타올랐다. 그래서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웠을 때 마틸다는 결심했다. 엄마나 아빠가 자기에게 심하게 대할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다. 한두 번의 작은 승리로 마틸다는 부모의 백치 같은 행동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미쳐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 다윗의 작은 승리 때문에 독자들은 이 작품을 어둡거나 폭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작품은 적어도 한번 푸하 웃지 않고는 책장 한 장을 넘기지 못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기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건 그들의 활약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셋째, 유머의 가치. 이야기 중간쯤에 한희 선생님과 마틸다는 책에 대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어린이 책이 반드시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네, 선생님. 어린이들은 어른들만큼 심각하지 않고 또 웃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로알드 달은
행운, 나는 어떻게 작가가 되었나 해서 소설가라면 가져야 하는 혹은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7가지 자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책을 쓸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예리한 유머 감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머가 어린이 책을 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기억하는 것은 몹시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기억에 뽀얀 분칠을 하곤 하죠. 하지만 기억하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조리를 잊지 않게 해주고 불의에 정할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유머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난영 선생님의 글이고요. 로알드 달은 스파이이자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 초콜릿 사학자, 의료기 발명가였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내 친구 꼬마 거인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훌륭한 이야기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입니다. 라고 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하루 만에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의 전반부에서는 인물들을 설명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아주 재밌고 기가 막힙니다. 또 영화와 뮤지컬에서는 책 내용과 몇 가지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흐름상 큰 지장은 없지만 이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소설책이지만 어른들도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랑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감사합니다.